저는 오늘 낚시터에서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장례식장에 오겠죠. 그런데 여보? 응, 나 도착했어. 하키 금요일. 응, 발임 토요일 오전이라던데. 응, 일요일엔 갈 수 있어. 첫째 아들은 장례식이 금요일이라 불편하고 정리부터 하죠. 그리고 그게 되겠어요? 요즘 은행 시스템 빡세잖아요. 둘째 딸은 5분 울고 우리 집 정리 단톡방을 만듭니다. 셋째 아들은 한숨만 푹푹 쉬며 장례비 걱정만 하네요. 제가 자식들을 잘못 길렀을까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내 유언 제가 바꿉니다. 이에 자식들은 제 얼굴을 보고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항상 믿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78 박철수입니다. 남들은 저를 짠돌이 영감이라 부릅니다. 낡은 집, 낡은 셔츠, 한여름에도 선풍기로 버티죠.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제가 오늘 죽습니다. 낚시터에서 박 어르신이 낚시터에서 쓰러지셨대요. 상태가 좋지 않으니 관을 열지 말자고 했대요. 장례식장에 먼저 들어온 건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습니다. 하필 금요일이네. 그는 영정사진을 힐끗 보고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어. 아무도 안 올 것 같으니까 당신은 오지 마. 발인이 토요일 오전이래. 둘째 지영은 5분 울었습니다. 정확히 5분. 타이머라도 맞춘 듯 딱 5분이 지나자 울음이 뚝 끊겼고 휴대폰 알람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카톡 단체방 이름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 정리. 막내 준호는 담배를 끄며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가 제일 바쁜데. 그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잠깐 묵념하는 척하더니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새 아이가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자 진짜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장례비 500? 아버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 비밀번호 알아? 카드는? 그것보다 집이 3억이잖아. 셋이 나누면 고작 1억씩이네. 고작? 야, 그래도 그게 어디야. 평생 짠돌이 아버지였는데 우리 국수만 주고 향은 타는데 애도는 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잃은 게 아니라 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조문객이 끊기자 새 아이는 가족실로 모였습니다. 형, 통장 어떻게 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망신고 나면 동결되잖아. 그 전에 뽑아야 돼. 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요즘 은행 시스템 빡세잖아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방법 있어. 민수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폰 어디 있어? 지문 인증되잖아. 제 폰은 영정역 재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좀. 지영이 주저했습니다. 뭐가 좀? 어차피 우리 거 될 돈인데. 은행 시스템 바뀌기 전에 빼놔야 나중에 상속세 아끼지. 그래도 아직 발인도 안 했는데. 야, 그럼 넌 1억 포기할 거야? 지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자. 사람 없을 때. 민수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옛 공장 식구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머리 허연 반장님, 절뚝이는 김 기사님, 눈물 많던 이사원님. 그들은 관 앞에 무릎 꿇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요. 마지막 월급도 사장님 돈으로 주셨잖습니까? 덕분에 애 대학 보냈습니다. 정말 그들의 눈물은 기름 냄새처럼 진했습니다. 40년 함께 쇠를 녹이고 땀을 흘리고 밥을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민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아버지 공장하셨어요?
저희는 작은 철공소인 줄만. 아이고, 도련님. 한때 직원 200명 넘었습니다. 88 올림픽 때 철골 다 저희가. 그럼 팔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2000년쯤 땅값 오르기 전에 정리하셨지. 당시 시세로 한 800억? 지금이면. 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영과 준호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공장 식구들이 나간 뒤 새 아이들은 또 모였습니다. 형, 800억이래요. 800억. 조용. 여기서 말 조심해. 그럼 어디 있어요? 집엔 없잖아요. 비밀 계좌 있을 거야. 아니면 금융자산. 유언장은 변호사 통해서 발인 후에 공개된대. 그 순간 새 얼굴에 같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탐색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장례식장이 조용해지자 민수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동생들을 깨워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가? 아버지 집. 지금 가야 해. 미쳤어? 도둑이야? 아버지 집인데 무슨 도둑? 서류 찾으러 가는 거지. 새 아이는 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서재를 뒤졌습니다. 통장, 도장,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하지만 찾는 건 없었습니다. 1000억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해. 이렇게 큰 돈이 증발할 리 없는데. 해외 계좌? 차명 계좌? 아니면 금괴? 그들은 벽장까지 열어젖히고 마룻바닥까지 두드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조문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사람들, 동네 이웃들, 옛거래처 사람들. 그들은 진심으로 우셨습니다. 사장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저 양반 덕에 우리 동네 경로당 지어졌어. 몰래 장학금도 얼마나 주셨는지. 민수는 인사를 받으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올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뭐지? 아무튼 부익은 많이 들어올 테니 다행이군.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모두 배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분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수, 지영, 준호가 관 앞에 섰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관 뚜껑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잠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저는 낡은 검은 양복,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누구세요? 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관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열어봐야겠어요. 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으로 개봉 금지라고요. 제 유언 제가 바꾸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양복 입은 마네킹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을 덮은 천이 흘러내리며 플라스틱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모자를 벗고 자식들을 노려보자 자식들은 기절할 듯이 넘어지며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귀신이에요? 하고 외쳤습니다. 귀신은 무슨. 저는 마네킹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장례 지도사에게 말했습니다. 3일 동안 수고했어요. 저의 죽음의 진실은 이러하였습니다. 구체는 흐릿하게, 목격담은 겹겹이. 확인하려고 하면 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뒤편에서 웃음을 삼켰습니다. 이번 판은 연극이었습니다. 조명은 향 냄새, 무대는 장례식장, 관객은 제 자식들입니다.
장례식장 계약서에 사인할 때 저는 특별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고인의 생전 유언에 따라 발인 전까지 관을 밀폐하고 개봉하지 않을 것. 위반 시 계약금 전액 환수. 장례지도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현금 다발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 안에는 제가 직접 만든 마네킹이 누워 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양복을 입히고 오래된 베갯니드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무게감을 위해 모래주머니까지 완벽했습니다. 저는 영정 뒤편 작은 방에 숨어 녹음기를 변호사와 설치했었고 꽃바구니 속 액자 뒤 화환 받침대 아래 총 5개를 설치하여 자식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도 CCTV를 달아나 실시간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라 이것들아. 첫 번째 파일. 장례비 500? 아버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 그것보다 집이 3억이잖아. 셋이 나누면 고작 1억씩이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파일. 아버지 폰 어디 있어? 지문 인증되잖아. 사망신고 나면 동결되잖아. 그 전에 뽑아야 돼.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 800억이래요. 800억. 서류 찾으러 가는 거지. 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새벽 3시 너네들이 내 집을 뒤지는 CCTV 영상이다. 화면 속에서 새 아이가 서랍을 뒤지고 벽을 두드리고 마룻바닥을 들춰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예요? 자식들이 아버지 장례식 놔두고 돈 찾으러 갔다고요?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저는 영정사진을 내려놨습니다. 너네들이 사람을 먼저 볼지 돈을 먼저 볼지 보고 싶어서다. 아버지, 이건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죽으면 진짜 그리운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천천히 새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민수, 넌 하필 금요일이라고 했지. 내 아버지가 죽은 게 금요일이라서 불편했나?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영, 넌 정확히 5분 울었어. 타이머라도 맞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집 정리 단톡방을 만들었지? 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준호, 넌 담배부터 피웠어. 장례비 때문이었니? 준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단 한 명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장례식장이 고요했습니다. 향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인이 찍힌 유언장이었습니다. 너네들이 궁금해하던 1,000억. 여기 다 적혀 있다. 새 아이의 눈이 일제히 봉투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유언 제1항. 전 재산 1,000억 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200억, 양로원 200억, 노숙인 쉼터 200억, 장학재단 200억. 그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머지 200억은요? 나머지 200억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조건부 유증이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몫은 66억. 단 다음 조건을 1년간 지켜야 한다.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째, 매주 토요일 3시간 봉사활동. 기관 확인 도장 필수. 둘째, 매달 마지막 일요일 손편지 한 통. 손글씨로 최소 2장. 내용은 그 달에 깨달은 것, 가족에 대한 생각. 셋째, 분기마다 1회 3명이 함께 식사. 장소는 제가 평생 다닌 국수집. 국수는 직접 삶을 것. 넷째, 1년 후
세 명이 함께 제 무덤 앞에서 보고서 낭독. 제목은 내가 배운 사람의 값어치. 남는 2억은 장례 문화 개선 기금으로 기부. 하나라도 어기면 66억은 영원이 되고 그 목 역시 전액 기부한다. 민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숙제예요? 아니, 시험이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을 원하는 만큼 사람도 원해봐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하나 더.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너네가 찾던 거지?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통장, 비밀번호 뭔지 아니? 저는 민수에게 던졌습니다. 내 생일이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민수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500만 원. 지영 결혼 자금 마이너스 3천만 원. 준호 사업 자금 마이너스 5천만 원. 뒤로 넘길수록 적금, 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민수 첫 차 마이너스 2천만 원. 지영의 학원비 마이너스 월 150만 원. 준호 빚 정리 마이너스 8천만 원. 마지막 페이지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 키운 돈 마이너스 총 4억 7천만 원. 내가 번 돈 중 가장 값진 지출.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너네들은 내가 인색하다고 생각하겠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낡은 집, 낡은 옷, 에어컨도 안 트는 여름. 하지만 저는 매달 2천만 원씩 장학금을 보냈다. 고아원에 쌀 열가마니를 보냈고 양로원 보일러 고장나면 제가 고쳤다. 너희들에게 무얼 안 보태주었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좋은 집, 화려하게 살지 않는다고 물려줄 것이 없어 보였나? 저는 새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내 재산을 보여주면 너희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길 거니까. 돈이 공짜로 생긴다고 착각할 거니까. 내 자식들은 배를 채웠지만 마음은 굶주렸다. 1970년 나는 맨손으로 시작했다. 저는 영정 옆에 놓인 낡은 망치를 들었습니다. 88 올림픽 때 내 공장이 만든 철골이 잠실 체육관에 올라갔고 TV 중계 나올 때마다 울었다. 제 손때 묻은 쇠가 저렇게 높이 올라갔구나. 그 돈으로 셋을 키웠어.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하지만 너네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아버지, 그 망치 무거웠어요? 손 많이 다치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영이 흐느꼈습니다.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씀 좀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공장 반장님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평생 점심을 걸으셨습니다. 밥값도 아끼면 직원 한 명 더 쓸 수 있다면서요. 또 다른 분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암 걸렸을 때 사장님이 몰래 수술비 5천만 원 내주셨습니다. 죽을 뻔한 목숨 살렸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애가 대학 포기하려고 할 때 사장님이 4년 장학금 대주셨습니다. 이름도 안 밝히시고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1,000억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1년 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년 후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인다. 그때 너희들이 진짜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계산기인지 볼 거니까. 저는 유 원장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난 죽은 사람이다. 사망신고 들어갔고 장례도 치렀다. 하지만 너희들에겐 살아있는 시험관이다. 숨어서 지켜볼 거다. 봉사하는 모습, 편지 쓰는 모습, 국수 삶는 모습. 불합격하면 헛수고다. 민수는 강남의 노숙인 쉼터로 갔습니다. 명찰을 달고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냈습니다. 더 주세요. 한 노인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네.
민수는 국을 퍼주다가 멈칫했습니다. 노인의 손에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손 많이 다치셨네요. 공장 다녔어요. 용접하다가요. 민수는 그 손을 보며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굳은 살, 상처, 주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던 손이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3시간 대신 5시간을 있었습니다.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지영은 편지지 앞에서 1시간을 망설였습니다. 뭘 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엔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놓았다 들었다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아버지가 등에 업고 달리기 하던 날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땀범벅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영은 그제야 펜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등이 얼마나 넓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미안해요. 그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네요.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세 남매가 국수집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다닌 그 골목, 그 가게였습니다. 뭘 시킬까요? 민수가 메뉴판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잔치국수 드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지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부엌을 내어줬습니다. 박 사장님 자식들이구만. 어서 오세요. 민수가 멸치를 손질하고 지영이 다시마를 씻고 준호가 불을 켰습니다. 이거 어렵네요. 민수가 땀을 닦았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세 남매는 말없이 국수를 삶았습니다. 면이 불지 않게 정성스럽게요. 그릇에 담고 고명을 얹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먹어요. 준호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떴을 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줬던 맛이에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승진 심사 때문에 봉사를 2번 빠뜨렸습니다. 다음 주에 2배로 할게요. 이번 심사 놓치면 안 돼요. 지영은 편지를 대필업체에 맡기려다 걸렸습니다. 변호사가 필체 감정을 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국수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사라진 지 1달 만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형, 누나, 미안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험 저는 포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지난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봉사하면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물었어요. 자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집에 갔어요. 몰래요. 서재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 저희 사진이 가득했어요. 초등학교 입학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대학 합격증 복사본. 심지어 제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까지 전부 보관하고 계셨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메모를 봤어요. 준호, 오늘 첫 월급 탔다고 전화함. 목소리가 자랑스럽더라. 소주 한 잔 더 마심. 저는 그날 아버지한테 전화한 걸 기억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메모까지 하셨더라고요. 66억, 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던 민수와 지영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국수집 모임에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여인 모습으로요. 왔구나. 민수가 자리를 내줬습니다.
형, 누나. 저 포기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와도 될까요? 돈은 안 바라고요. 앉아요. 지영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자격 없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날 세 남매는 국수를 삶으며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손 기억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굳은 살 가득했지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 머리 쓰다듬어 주실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육수가 끓어 넘쳤습니다. 지영이 불을 줄였습니다. 우리 진짜 나쁜 자식들이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승진을 포기했습니다. 봉사가 더 중요해요. 상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영은 매주 요양원에서 목욕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 같아요. 지영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는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국수 끓이는 법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의 묘 앞에 모였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1947년부터 2024년. 평생 망치를 들고 평생 사랑을 주고 간 사람. 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배운 사람의 값 어치. 1년 전 저는 아버지를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3억짜리 집, 1억씩 상속, 장례비 500만 원.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아버지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값 어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손길의 온기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1,000억보다 소중한 건 당신의 그 손이었다는 것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5분만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은 365일 내내 울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울음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워하느냐였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저는 담배부터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 국수집 주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을 열심히 산 분이셨어.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이었구나. 아버지는 계속 그 자리에 계셨었구나. 사람의 값어치는 돈이 아니라 그가 지킨 자리의 무게였습니다.